자, 저희가 이제 블럭을 가지고 정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필 카드죠.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본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블록 요소, 시멘틱 요소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시멘틱 요소는 또 해볼 거고 따로. 그다음에 이제 인라인 요소는 따로 안 해봤는데 이거 조금 해볼게요. 그죠? 인라인 요소. 자, 인라인 요소의 특징은 컨텐츠를 정의하는 것이죠. 한 줄을 차지하는 것이고 한 줄. 그래서 우리가 인라인의 요소를 배치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자, 이 친구는 특징이 있는데 이 친구는 완전한 박스라고 보기 힘들어서 자, 박스 모델이라고 하면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컨텐츠, 패딩, 볼더, 마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이 박스 모델에서 컨텐츠는 영역인 너비, 높이 속성을 변경할 수 없고 그다음에 마진도 없대요. 자, 요 박스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인라인은 박스 모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 거고, 자, 이 중에서 몇 개만 한번 써볼 거예요. 몇 개만. 자, 여기 오셔서 레슨 16이다. 레슨 06, 16이 아니라 레슨 06. 인라인입니다. 인라인. 자, 요 위에 이름 보시고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코어로 바꾸고 컨텐츠인 인라인 요소. 컨텐츠를 정의하는 인라인 요소. 자, 이때 컨텐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얘기합니다. 텍스트. 자, UL에다가 li를 한 20개 써볼까요? 자, 실행해 놓고. 자,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인 스팬을 한번 써볼까요? 스팬. 스팬. 자, 이 친구는 다른 의미의 무언가가 아니라 문자를 분리하는 용도예요. 이 친구는 문자를 분리. 그래서 스타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타일이 없음. 문자를 분리하는 용도로 존재하는 것이 이 스팬 태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이냐? 예를 들어 여기다가 클래스를 레드 이런 걸 줬어요. 자, 이렇게 분리해 놓고 스타일로
만약 레드인 클래스가 있으면 컬러를 레드로 하라. 이렇게 분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따로 스타일이 전혀 없어요. 자, 이번에 쓰는 김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떤 걸 해볼 거냐. 자, 너비 높이를 한번 지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너비를 50px. 자, 이렇게 50px 했더니 크기가 변동이 없죠. 자, 새로 고침해야 되나? 여기 보면 50px에서 이렇게 경고가 있어요. 자, 경고가 뭐라고 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출력해 드릴게요. 자, 경고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인 녀석은 그쵸? 너비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비를 지정할 수 없다. 자, 이런 오류가 뜨죠. 자, 높이도 한번 지정해 볼게요. 높이. 자, 똑같이 너비 높이가 이렇게 경고가 뜨면서 해봐야 안 돼. 이러고 있죠. 해봐야 안 돼. 자, 여기서 써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지정 안 해도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에요. 그렇죠? 인라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너비 높이를 지정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다? 박스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스 모델은 블럭을 얘기하는 거죠. 박스 모델은 블럭. 자, 근데 박스 모델에 너비 높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도 있어요? 볼더도 있고, 마진도 있죠. 패딩도 있고. 자,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마진이랑 너비 높이는 안 된다 그랬는데, 패딩이랑 볼더 얘기는 없었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패딩, OPX. 뭔가 늘어났죠? 자, 늘어났어요. 볼더, APX에, 솔리드에, 레드. 오. 자, 패딩이랑 볼더는 포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패딩, 볼더. 자,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게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마진이 안 된다 그랬죠. 자, 마진이 되네요? 원래 마진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좌우 마진은 되는데 위아래가 안 되죠. 자, 좌우 마진만 되고 위아래는 안 됩니다. 자, 마진은 좌우만 적용. 자, 여기다 그냥 다 쓸게요. 너비 높이를 지정할 수 없다. 그다음 밑에다가 마진은 뭐만 된다? 좌우만 된다. 나머지 패딩이랑 볼더는 가능하죠? 된다고요? 된다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좌우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자, 조금 더 키워볼게요. 50? 좌우만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패딩은 되죠. 패딩은 돼요. 자, 근데 위아래 마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위아래 마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자, 이거 5로 돌릴게요. 마진 위아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쵸. 그쵸, 그쵸. 글 간격 조정, 글 높이와, 글의 높이와 충돌하는 거죠. 라인 하이트. 라인 높이와 충돌.
자, 때문에 위아래는 적용할 수 없음. 그래서 여튼 마진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너비 높이도 안 된다. 너비 높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컨텐츠가 너비 높이기 때문이죠. 컨텐츠 자체가 너비 높이라서.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컨텐츠 자체가 너비 높이. 여러분들이 따로 지정할 수 없음.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는 먹힐까 안 먹힐까? 자, 먹힐까 안 먹힐까요? 먹히겠죠? 자, 백그라운드까지 먹힙니다. 자, 볼더가 되니까 볼더 레디어스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힙니다. 그렇죠? 볼더 레디어스까지 먹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런 걸 지정할 거면 웬만하면 인라인 블럭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친구를 인라인 블럭으로 지정하면 다 먹힙니다. 인라인인데 블럭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라인인데 블럭 요소. 자, 근데 요거는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 인라인의 문제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인라인인 채로 둘게요. 자, 그래서 인라인 요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인라인 요소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번에 써볼 것은 A 태그입니다. A 태그 이미 배워봤죠? 내가 이제 절대 경로를 쓰고 싶다. 그럼 앞에 통신을 하는 규약을 쓰고 네이버.com 이렇게 하면 네이버로 가는 링크가 생기는데 이 안에 글자가 있어야 링크가 있겠죠? 네이버. 자, 근데 이 A 태그는요, 방문했으면 보라색, 방문하기 전에 파란색이 떠요.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보라색. 그렇죠? 방문한 기록이 없으면 파란색. 그 다음에 기본이 밑줄이 있죠. 자, 밑줄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이고요. 내가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주고 링크라고 할까요? 링크. 잘 안 보여요? 좀 확대할까 이렇게? 괜찮아요. 불 끄고 자도 돼요. 네네, 농담이에요, 농담. 불 꺼도 돼요. 자, 링크라 해놓고 좀 키워달라 그래요. 다음에. 자, 여기 링크에다가 링크가 되겠죠. 그쵸? 자, 난 밑줄이 있는 게 싫어. 그러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존재하는 것이 이 A 태그가 되겠죠. 자, A 태그라고 여기 쓸까요? A 태그. 자, 우리가 A 태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게 하이퍼 텍스트. 하이퍼 텍스트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 했죠? 다른 링크로 이동하는 것을 하이퍼 텍스트라 부르죠. A 태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 텍스트가 됩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것은 자, B 태그라는 게 있어요. B 태그. 이건 굵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굵게. 텍스트의 굵기를 더 굵게 만드는 거죠. 좀 이상하다, 그렇죠? 텍스트를 더 두껍게 구현 이렇게 하죠, 그렇죠? 굵게 표시하지 뭐 이것보다 굵게가 낫다죠. 굵게 표시. 이렇게 굵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요거 봐요, 요거. 요거 봐요. 조금 더 키울까요, 이렇게? 어때요? 됐어요? 요걸 하얗게 만들어 볼까요, 그냥? 해 떠서? 아니, 해 떠서 하는 줄 아는데.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는 굵은데 의미론적 텍스트롱. 자, 이거는 굵게 플러스 강조. 강조는 무엇을 의미한다? 의미론적 태그. 시멘틱 요소라고 했죠. 영어로 쓸까요? 시멘틱. 세멘틱. 세멘틱 이게 맞을 텐데? 이가 A예요. 시멘틱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시멘틱 요소. 자, 옆에 설명은 이제 뺄게요.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이번에는 자, 기울임 I. 자, 이건 기울게 짠 기울어지죠. 자, 그런데 요거를 기울게 플러스 강조가 있어요. EM. 기울게 플러스 강조. 이것도 세멘틱이 되겠죠. 세멘틱. 자, 지금 보면 둘 다 디자인이 똑같죠? 완전히 똑같아요. 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굵게, 굵게. 여기도 어떻게 해요? 기울게, 기울게. 하지만 그냥 강조, 강조가 있는 거죠. 강조, 강조. 자, 이번에는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요? 마크라는 게 있어요. 마크. 짠! 형광색 마크가 되겠죠? 형광 마크 할까요? 형광 마크. 자, 그 다음에 없어진다고 했는데 없어졌나 한번 볼게요. 자, 빅이라는 게 있어요. 빅. 자, 이건 크게가 되겠죠. 아직 안 없어지고 존재하네요. 빅. 맨날 없앨 거라고 얘기만 하고 안 없애고 있네요. 그렇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쓰고 있죠. 자, 빅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자, 스몰이 있겠죠? 자, 여기다 쓸까요? 스몰. 자, 근데 스몰은 안 없앤대요. 작게. 자, 이번에는 한꺼번에 써볼 거 아는데, 자, 아래 첨자, 위 첨자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안녕하고, 자, 위 첨자부터 써볼게요. SUP, 슈퍼. 자, 위. 자, 이렇게 위에 올라왔죠? 자, 아래도 한번 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아래는 sub, 아래. 자, 이렇게.
자, 이거 언제 쓸까요? 2에 2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슈퍼하고 2 이렇게 하면 2에 2승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라 요거를 2에 2승 이렇게 발음을 좀 다르게 하는데 2에 2승, 2에 2승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부끄럽네요. 여튼. 자, 이런 식의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 시멘틱 요소인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어드레스.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에요. 주소를 입력. 자,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이렇게 기울개가 있긴 한데 기울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멘틱 요소인 거죠. 주소에 주소 플러스 시멘틱이 되겠죠. 이렇게 주소 플러스 시멘틱. 그래서 보통 이 어드레스에다가는 이메일 주소나 사람의 고유 주소 같은 거를 입력하도록 보통 그런 식으로 쓰는 용도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바 코드 같은 거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코드라는 곳에 쓰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렇게 쓰는 이런 코드 같은 걸 쓰게 되면 이 친구를 번역하지 않아요. 이거는 뭘 쓰는 거다? 개발 코드를 쓰는 곳이에요. 예를 하면 번역을 안 해요. 자, 번역 안 하나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 번역할 수 있나? 요거를 EN으로 바꿔볼까? 자, 요거를 EN으로 바꾸고 자, 새로 고치면 번역할 거냐고 물어보겠죠? 아, 이게 안 물어보는구나, 두 번째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번역해버리지 뭐. 한국어로 번역? 자, 근데 지금 요거 번역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그쵸? 이 시멘틱도 안 하네. 원래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뭔가 번역하느라 좀 바뀌죠, 모양이.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번역을 안 해요. 이 친구도 번역 안 하네. 자, 원래 해야 되는데. 다시 코어로 돌릴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드라서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 자, 이것도 뭐예요? 이미런적 태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P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E. 자, 이 친구는 HTML이 공백이랑 라인 개행을 무시하는데 PRE는 공백과 라인 개행을 포함해요. 자, 이런 식으로 공백과 라인 개행을 출력합니다. 이게 PRE. 그래서 PRE랑 코드를 같이 쓰죠. 우리가 코드를 라인 개행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PRE와 코드를 같이 해서 출력하는 편이에요. 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요만큼만 할게요. 뭐 굳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많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찾아 쓰시면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번에 우리가 해볼 것은 뭐냐면 인라인 블럭 요소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인라인 블럭 요소. 자, 그래서 여기다가 H2하고 자, 인라인인데 블럭 요소인 거예요.
블럭은 박스 모델을 포함한다는 거죠. 박스 모델 포함. 자, 인라인인데 블럭 요소. 자, UL에 LI가 5개 정도 쓸까요? 자,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여기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까 해요. 이미지. 자, 우리 고양이가 매번 등장하는데 또 다운받으면 1이니까 고양이로 일단 해볼게요. 치즈냥이. 자,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출력을 할게요. 자,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자, 원래 여기 너비 높이가 잘 안 먹히는데 일단 먹히니까 여기 너비를 10으로 줄일게요. 10은 너무 작구나. 20으로 해도 되겠다. 자, 인라인에 포함되지만 블록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라인 블록 요소라 불러요. 인라인 블록. 자, 여기다가 가로하고 디스플레이 인라인인데 블럭 이렇게 볼게요. 인라인인데 블럭. 자, 이번에 이 이미지에다가 캣이라는 클래스를 주고 클래스 캣. 자, 캣이에요죠. 자, 인라인이랑 인라인 블럭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볼게요.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이. 자, 쭉 올라와서 자, 캣한테 사이즈를 줄 거예요. 너비가 자, 아까 너비가 줬는데 여기서 지금 주면 안 먹히겠죠? 자, 여기서 주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자, 먹히네요. 근데 왜 먹히냐? 자, 이 친구는 자, 누구? 여기 이 너비 이건 스타일로 적용한 게 아니라서 우선순위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가지고 있는 너비라는 속성인데 얘는 안 먹힐 때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우선순위를 갖지 않아요. 자, 일단은 지울게요.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걸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너비 높이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너비도 주고 네. 자, 여기 20이고 여기 30이에요. 조금 더 키울게요. 50, 60 커졌죠? 근데 이제 브라우저마다 동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호 씨처럼 안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스타일이 더 우선일 거예요. 자, 이걸 다시 20으로 하고 자, 이번에 높이를 지정해서 찌그러뜨려 볼게요. 높이를 40 이렇게 찌그러졌죠? 자, 이거 지금 너무 찌그러졌으니까 30, 40으로 바꿔보고 자, 기본적으로 찌그러지게 표현을 하죠. 자, 이때 이 찌그러지게 표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오브젝트 핏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오브젝트 핏. 자, 우리가 커버라고 하면 커버 한쪽에 맞춰서
한쪽은 지금 높이에 맞춘 거죠. 그렇죠? 높이에 맞춰서 이게 커버처럼 표현이 돼요. 자, 우리가 오브젝트 핏을 쓰면 어떻게 된다? 이미지를 찌그러지지 않는다. 커버가 되겠죠. 그렇죠? 기본값은 이 커버가 아니라 뭐겠어요? 핏이었나 필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핏이었나 필이었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찌그러지게 할 수 있더라. 자, 여기에 지금 옵션이 많은데, 자, 옵션. 자, 이게 지금 커버를 얘기하는 거고. fill, contain, cover, none, 뭐, scale down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다 받아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죠? 나중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안 찌그러지게 할 수 있더라. 이렇게만 이해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친구가 블럭 박스 모델을 다 가지고 있냐? 그걸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박스 모델. 자, 우선 볼더로, 자, 볼더 경계를 만들어 볼게요. 자, 볼더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고. 자, 블루로 할까요? 이번에는 블루로 해서 경계를 만들고. 자,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패딩. 자, 지금 보면 패딩이 먹힌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진도 먹히나 볼게요. 마진. 자, 마진도 지금 보면 위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죠? 자, 검사하기 하면 더 자세히 보여요. 검사하기. 자,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 패딩, 빨간색이 마진.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자, 너비 높이 지정되고 패딩이랑 마진이랑 잘 지정되니까 박스 모델이 다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돼요. 자,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명시적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박스 모델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런 인라인 블럭 속성의 요소들을 볼 건데, 자, 대표적으로 이미지랑 그다음에 인풋 요소가 있어요. 인풋 요소. 자, 쭉 내려서 자, 인풋의 타입이 텍스트, 그러면 텍스트의 블럭. 자, 인풋의 체크박스, 그러면 체크박스가 오른쪽. 그렇죠? 인라인 요소니까 오른쪽에 들어오죠? 자, 인풋의 레인지 처음 해보죠? 레인지가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너무 길어서 이렇게 했더니 오른쪽. 자, 레인지. 자, 그 다음에 또 해볼 만한 게 버튼, 그렇죠? 인풋의 버튼. 자, 버튼. 자, 또 해볼 만한 게, 자, 인풋 말고 select라는 게 있어요. select. 자, 이 친구는 체크박스 같은 건데, 여기 안에 옵션을 쓸 수 있어요. 옵션. 자,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다 뭐예요? 인라인 블럭이에요. 자, 전부 다 인라인 블럭.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좀 길이가 모자랄 테니까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것도 있어요. 텍스트 에어리어. 자, 이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 입력창인데 길이를 좀 지정할까요?
텍스트에 열을 잘못 썼나? 왜 이렇게 안 뜨지? 아, 자, 이렇게 떴어야죠? 자,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 줄 입력할 수 있는 것. T를 안 썼네요. 그 외에 제가 생각나는 게 없네요. 자, 요거의 인라인 블럭이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인풋, 요소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쓸게요. 나머지는 지우고. 그래서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블럭과 인라인. 블럭과 인라인. 박스 모델과 이 안에 출력되는 컨텐츠인 인라인 요소. 이렇게 있더라. 컨텐츠 요소는 오른쪽으로 쭉 포함되고 내용 블럭에서 내용들이 쭉 출력되더라. 이게 인라인 요소, 박스 요소, 블럭 요소. 자, 이렇게. 자, 이 외에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플렉스라는 게 있고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 플렉스랑 그리드는 좀 나중에 배워볼 거고. 자, 저희랑 블럭인데 좀 특이한 거. 자, 테이블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자, 여기 자, 07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HTML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레슨 07에 테이블이에요. 자, 타이틀도 테이블, 제목도 테이블. 자, 언어는 코리안. 문서 띄우고. 자, 테이블은 블럭 요소예요. 그렇죠? 테이블, 블럭 요소. 근데 조금 특이합니다. 자, 이 친구는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를 표현하는 테이블 블럭 요소가 됩니다. 자, 표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걸 표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자, 이때 이 친구들이 제목이 되고 그 제목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객체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테이블 데이터라 불러요. 테이블 데이터. 자,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 동사무소에서 사람을 관리할 거예요. 엑셀로. 엑셀로 동사무소에서 사람을 관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엑셀이 테이블이라 보시면 돼요. 테이블. 자, 제목은 dr에 th라는 걸로 제목을 달 수 있어요. 이거는 굵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자, 컨트롤 D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이. 자, 이렇게 하면 이름 나이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내가 이거를 줄을 긋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볼더 1 이렇게 하면 줄이 이렇게 그어져요. 자, 이렇게 밑줄이 두 줄로 나와 있는 이유는 자, 밑줄이 이렇게 두 줄로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TR들마다 밑줄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이 TR들마다 밑줄이 따로 있어요. 자, 근데 이 밑줄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밑줄들 간에 서로 간격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요 밑줄을 서로 합치겠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요 TR들이 밑줄이 있고, TR이 밑줄이 있고, TH가 밑줄이 있고, TR이 또 이렇게 밑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조금 더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또 TR하고 TD하고 이름은 경민. 자, 나이는 39살. 저기 조용하세요. 자, 근데 만약에 경민인데 나이가 40살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경민인데 나이가 50살인 사람도 있겠죠? 자, 동사무소니까. 우리 이제 동사무소를 안 부르죠? 죄송해요. 주민센터니까. 자, 주민센터에서 경민이라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테이블이라 불러요. 자, 이때 TR이 한 줄, 그 다음에 TH나 TD가 셀, 요 각자의 셀을 의미해요. 셀은 요 한 줄. 자, 우리 테이블에서 자, 요 각자 하나를 우리가 셀이라 불러요. 셀 데이터. 자, 셀마다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나 또는 숫자, 나이가 있죠. 셀 데이터라 불러요. 셀을 영어로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체, 사람이라고 해서 개체 또는 튜플이라 불러요. 튜플. 자, 이런 식으로 각자 부르는 게 있죠. 이 친구 TR마다 개체를 표현을 하죠. 개체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줄을 우리가 여기가 행이고, 그렇죠? 여기가 행입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를 우리가 열이라 부르셨죠? 그래서 행열이 되죠. 행열.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서 갑자기 열이 생각이 안 나요. 열이 나나? 열이 생각이 안 나서. 자, 그래서 여기가 행, 여기가 열 이렇게 부르죠. 요 데이터. 하나는 우리가 셀이라 부르고, 그렇죠? 하나는 셀. 행은 다른 말로, 그렇죠? 행은 다른 말로 튜플 또는 개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부릅니다. 튜플 또는 개체. 자,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 테이블에 볼더를 1로 줬는데 자, 여기 지금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그쵸?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도 한번 이걸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내가 여기다가 스타일을 주고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 안에다 줄게요. 자, 스타일을 주고 테이블이랑 그쵸? 테이블이랑 TH랑 TD 전부한테 자, 보더를 분리시킬 거냐고 묻는 거예요. 자, 보더를 분리시킬 거냐. 자, 근데 지금 이거는 합치겠다. 자, 분리시키겠다는 separate. 이게 기본값인 거죠. 자, 요거는 기본값. 내가 이거를 합치겠다는 거는 콜랩스가 되죠. 이렇게 하면 보더 간의 간격을 합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보더가 이렇게 서로 띄어져 있었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더라. 자, 볼더를 이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볼더를 주지 않고 자, 볼더를 여기다 볼더를 주지 않고 TH, TD에다가 각 셀에다가 볼더를 따로 줘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볼더의 바텀만 주겠다.
자, 그러면 아래쪽만 이렇게 생기죠. 신기하죠, 그쵸? 자, 내가 볼더의 바텀이 아니라 그냥 볼더 전체를 주면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아까랑 똑같은 모양. 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바텀만 주겠다 그러면 아래만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보통 테이블을 꾸밀 때는, 자, 밑줄을 그을 때는 여기다가 볼더를 쓰지 않고 THTD에다가 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콜랩스를 세퍼레이터가 아니라 콜랩스, 합치겠다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 테이블 간단하게 볼 거고, 테이블은 자주 할 거니까,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테이블 TR, TD, TH. 그래서 표를 표현하는 테이블 블록 요소까지 하고 끝을 낼게요. 그리고 테이블 관련돼서는 여기, 자, 여기 보면 쭉 내려보면, 수업 쭉 내려보면, 테이블 요소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테이블 엘리멘트. 지금 현재 48번 페이지인데, 자, 여기 보면 예시가 이렇게 있고, 테이블 TRTD, TH까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THEAD라는 것도 있고, TBODY라는 것도 있고, TPUT도 있어요. 자, 각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고, 캡션도 있고, 그 다음에 콜 그룹이라는 것도 있고, 콜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테이블을 뭐, 요 두 개를 합친다거나, 위아래를 합친다거나, 그럴 때 요 콜을 중첩하는 요 친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 두 개를 합치거나 요 두 개를 합치는 식을 쓸 수도 있고, 여기 캡션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테이블은 다양한 요소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